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구속되지 않았던 2인방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새벽 1시 정도였던가요? 구속이 네. 결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챙긴 혐의인데요. 이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12시 반경이었군요. 국정원 돈 수수료로 구속된 안봉근 이재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모두 구속된 문고리 3인방.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요리조리 참 잘 피해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분명히 핵심 측근이고 좀 많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잘 피하네 했는데 구속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아시다시피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미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근데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은 잠적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게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얼굴도 비치지 않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 최명성 변호사가 세상 인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문고리 2인방한테 한 얘기였어요? 예. 재판에 와서 좀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을 좀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해달라 했는데. 예, 그걸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특히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받은 돈은 금고에 넣어서 관리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할 때 돈을 전달하거나 사용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3명 다 잘 모른다 이렇게 입을 지금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인정한 문고리 3인방. 구속된 이재만 안봉근.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의 사이입니다. 무슨 냉정과 열정 사이도 아니고. 딱 어떻게 알아맞추셨어요.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이잖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맞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다면. 그렇죠? 사랑이 있겠죠.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충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던 1998년부터 20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이른바 충신입니다. 그렇죠.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였었죠? 배신입니다. 배신. 맞아요. 의리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이 정말 큰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검사를 상징하는 말은 또 뭘까요?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참 유명한 말이죠. 네.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말 때문에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배신을 가장 싫어하는 주군을 모셨던 충신들. 그러나 지금은 주군을 배신하고 있는 문고리 3인방과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했던 윤석열 지검장. 뭔가 묘하게 뭔가 얽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 지검장이 문고리 3인방의 입을 이 한때 충성했던 그러나 지금은 배신한 이 사람들의 입을 얼마나 더 여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정치자금 게이트로 갈지 아닐지가 결정될 겁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 지검장 사이에는 충성이라는 교집합이 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문고리 3인방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충성과 배신의 차이.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어찌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입니다. 전 이거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알겠어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그랬잖아요. 문고리 3인방이 매달 1억 원씩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겠다라는 시나리오들을 다들 그리셨었거든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건 사실은 그렇죠. 그들이 혼자서 어떻게 다 그걸 돈을 40억 원어치를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받아 챙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많은 분들한테 놀라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기를 1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렇게 놀랄 일만도 아닙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만 등장하면 모든 게 비밀투성이 007 작전이었습니다. 맞아요. 국정원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북한산 스카이웨이에서 길가에서 007 가방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들에게는 007 가방이 007이 가방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이 이메일 주고받을 때 암호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정보원들이 주고받은 것처럼 걸그룹 이름도 나오고요. 날씨, 메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전추,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 장시호까지 모두 차명폰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비선의료, 기치료 아줌마, 비선의사, 주사 아줌마 모든 게 비밀투성이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 대통령 비자금은 그중에 하나일 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최태민 때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와의 관계? 뭔가 비밀스러움? 예. 사람을 믿지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은 아닐까.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조차 못 믿었고 청와대 돈조차 못 믿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당겨서 썼던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1억 원씩 받았다 매달까지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로 쓰였는지는 난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쓰인 곳 사용처가 나오면 우리가 더 한 번 기가 막힐지도 모르겠어요. 더 비밀스러운 일이 나올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기로는 옷값이라든지 기치료, 피부과 치료 이런 것에 쓴 돈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돈일 말씀드렸던 가능성이 것과 아주 연결되잖아요.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 국가로부터 월급 받았습니다. 봉급 그렇죠. 받았어요. 2억 원씩 받았어요.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이것을 받아서 이런 뇌물, 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썼는가라는 부분이 만약 사실로 확정된다면 우린 또 한 번 놀라 까무라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놀라지 마시고요. 틀리길 바랍니다. 이 예감이요.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입니다. 누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지탱해온 논리가 뭡니까? 사적인 이익을 난 추구한 적이 단돈 없다. 1원도 받은 적 없다는 없다. 거였어요. 예. 이 말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 특활비로 이 논리가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국정원 돈은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기업 돈은 안 받아야 되는 거지만 물론 기업 돈은 받으면 부정한 돈이 되는 것이고 이 논리가 뭔가 맞지 않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정말 궁금한데 예.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써도 되는 돈이었다면 네.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이 007 가방에다 현금 따발로 넣어서 빙빙 돌다가 은밀하게 전해줬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갖다 줬겠죠. 거기서부터 이게 냄새가 나는 돈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 잘 뚫고 조심해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게 보낸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재만 비서관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네,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받았고 받은 돈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돈을 썼다. 집행을 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뒤에 있던 1+1 최순실 씨의 지시에서 최순실 씨 용도대로 썼을 개연성이 높죠. 높지 않을까 하고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돈의 이게 만약에 네. 최순실 씨 뜻대로 움직였다? 그럼 진짜 경제 공동체 이제 딱 빼도 떨어지는 박도 거죠.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빼박이. 예. 아. 그러니까 뭐 이 돈의 사용처가 어디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최순실 씨가 그때 TV조선에 나왔던 보도대로 의상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을 맞추고 자기 지갑에서 현금을 5만 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네. 그럼 이게 국정원에서부터 네. 안봉근 이재만 최순실 지갑.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 영상이 딱 나왔을 때 뭐 이 돈을 그러면 최순실이 이게 낸 거냐. 최순실이 냈으면 그건 뇌물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좁혀져 가니까 그 뭐 어쨌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막 예. 그게 뭐 사실 대통령 돈이었다, 뭐 아니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 돈이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게 흔적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많지 않은 게 거의 네, 없었죠. 없었죠. 예. 네, 없었기 때문에 뭐 어쨌건 이게 최순실 씨가 결국엔 사용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는 그 안봉근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 그리고 뭐 정호성 비서관도 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였다라고 일종의 부른 거죠. Coming out. 네, 예. 부른 거고 뭐 사실상 뭐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뭐 이제 박근혜 근처에는 뭐 전두환의 장세동 같은 인물이 없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조폭 보수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사이가 좋은 사이죠. 아니 그럼요. 이게 뭐 어쨌건 죄가 있으면은 명백하게 밝히고 뭐 사실을 또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게다가 또 이 국가정보원의 돈은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럼요. 뇌물을 줘도 자기 돈으로 줘야지 남의 돈을 뇌물로 이렇게 주는 경우는. 근데 우리가 네. 주는 현상만 얘기하지만 네. 왜 줬을까? 그렇죠. 왜 줬을까? 누가 달라 그랬을까? 네. 그래서 이것을 한 법조계 인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2002년 대선 때 네. 대재벌 기업들이 이회창 당시 후보에게 차로 돈을 줬잖아요. 100억 차떼기. 100억 차떼기 할 때 이재용, 이건희 직접 운전해갖고 돈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둘 지도부 수뇌부 사이에서 야, 돈 줘라. 알았어. 갖다 주마. 그리고 밑에 제일 믿는 변호사 누구 시켰던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이마이마면서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조계 인사들은 딱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 느닷없이 그 기획실장이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국정원 돈을 그렇게 뭐 줄 리가 없는데 어쨌거나 뭐 그게 뭐 지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어쨌건 뭐 이 돈이 그 뭐 특수활동 사업이라고 해서 뭐 대북 공작이나 아니면 해외 공작을 할 때 쓰는 돈인데 이 돈을 빼가지고 청와대를 주는 거면은 또 국가정보원장은 그거를 몰랐을 리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면밀히 조사를 해서 네. 네, 또 사용처까지 또 밝혀내야겠죠. 예, 뇌물은 직무 연관성 다 공무원과 공무원은 무조건 있는 거고. 네.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대가성은 그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돈을 주는 저 사람을 내가 왜 짰나. 자연스럽게 대가성. 국정원 특수활동비 점점 문제가 커지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도 늘어나고 방향도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하고 정무수석 지낸 두 사람, 조윤서, 현기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예.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추가됐죠. 그리고 수석들 전체한테 이제 매달 돌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정무수석이 아니라 모든 수석.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수석 전체한테 돌렸다면은 법적으로 뇌물보다는 전용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겠죠. 뇌물이라는 건 이게 대가성으로 해가지고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를 떠나가지고요. 말인즉슨 다 문제인데 소수의 사람한테 돌렸다면 말 그대로 개인 뇌물인데 반공식적으로 전부한테 줬다. 이러면 또 국면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네요. 또 흥미로운 것은 이재만 전 비서관, 뭐 박 전 대통령의 수족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그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받았다고 증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나왔습니다. 예. 예. 과거 국정원 관련된 사건에서는 항상 탁탁 뭐 원장이 나와도 뭐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엔 달라 보이네요. 대통령의 지시로 받았다. 예,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에 구속이 안 됐었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도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1억씩 한 달에 1억씩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가 지금 아직 정확히 안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거 시인했다는 것은 내 개인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시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 추가로 받았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인이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내가 돈을 받았다. 한 달에 1억씩. 네. 그러면 그걸 대통령한테 갖다 준 건지 아니면 대통령 지시로 어딘가에 쓴 건지 이건 그렇죠. 아직 안 밝혀진 네. 거죠. 그리고 이와 별도로 뭐 여론조사 비용으로 5억을 썼다는 것도 나오죠. 이건 별개입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예. 이전 정부에는 뭐 아예 여론조사 비서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청와대 예산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총선 경선용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돌렸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데 근데 뭐 그까지는 그렇다 치고 여론조사 비용이 5억이 나왔는데 이걸 국정원에 대납시켰다는 거죠. 예. 그냥 국정원을 영수증도 필요 없는 그냥 지갑으로 알았다는 것 같은데. 거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식이면요. 아마 뭐 받은 사람, 쓴 범위도 늘어날 거고 네. 걸리는 사람들은 개인 뇌물이 아니다. 뭐 나는 이런 활동비의 일환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아마도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옛날 뭐 군사정권 때는 이른바 통치자금 이런 용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청와대가 국정원 통장에 돈을 넣어놓기도 했어요. 예. 이게 정치 자금을 막 걷지 않습니까? 재벌한테도 걷고 그걸 이제 두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국정원 계좌에 넣어놓고 거기는 감시가 안 되니까 편하게 이제 빼서 쓰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다 이제 군사정권 때죠. 예. 민주화되면서부터
좀 이상한 관행이나 일탈 행위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건 없어졌는데 이번에 터진 걸 보면은 거의 과거식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물론 뭐 규모나 행태는 그때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래서 야당에는 이거 뭐 옛날부터 있던 관행적 행위 아니냐, 왜 한쪽만 집어넣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거 민주화 이후만 한번 따져보죠. 100% 깨끗한 건 아니에요. 김대중 정부 말에 대통령 아들들이 줄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2001년에 대검 중수부가 김홍업 씨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뭐 재벌한테 돈 받고 중견기업한테 돈 받고 줄줄이 나왔는데 그중에 신건 당시 국정원장한테서 3,500만 원이 흘러 들어간 게 걸렸어요. 네. 걸린 것만 그런데 당시에 국정원의 주장은 국정원장 개인 돈으로 떡값을 준 거다. 이랬습니다.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때 이 김영란법도 없고 뇌물은 공직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건데 김홍업 씨는 공직자도 아니고 알선 그렇죠. 수재는 뭔가 부탁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황망한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있죠. 2004년에는 2002년 대선 자금 관련 수사를 하다가 권노갑 씨 등에게 국정원에 이제 10만 원짜리 수표 다발이 들어간 게 포착된데 이건 뭐 대선 자금과 상관이 없다. 그게 또 넘어갔습니다. 또 넘어갔고. 예. 참여정부 때 일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아니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수년간 횡령해가지고 다른 통장에 13억 정도를 모았다가 잡혔죠. 예. 이게 총무비서관 개인 행위가 아니라 이제 영부인과 의논해서 한 행위다 이렇게 된 거였는데 지금 이제 여권에서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관련 인사들이 우리는 완전 깨끗했다 이런 것도 좀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규모가 아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도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는 바꿔야죠. 꼬리표 없이 4천 몇백억 편성해 놓으면은 말이 안 되죠. 뭐 도둑질 해가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자, 이번 수사는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하면 그렇죠. 사랑이 있겠죠. 예.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충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던 1998년부터 20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이른바 충신입니다. 그렇죠.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였었죠? 배신입니다. 배신. 맞아요. 의리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이 정말 큰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검사를 상징하는 말은 또 뭘까요?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참 유명한 말이죠. 네.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말 때문에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배신을 가장 싫어하는 주군을 모셨던 충신들. 그러나 지금은 주군을 배신하고 있는 문고리 3인방과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했던 유당 이 최명성 변호사가 세상 인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문고리 2인방한테 한 얘기였어요? 예. 재판에 와서 좀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을 좀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해달라 했는데. 예, 그걸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특히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받은 돈은 금고에 넣어서 관리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할 때 돈을 전달하거나 사용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3명 다 잘 모른다 이렇게 입을 지금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인정한 문고리 3인방. 구속된 이재만 안봉근.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의 사이입니다. 무슨 뭐 냉정과 열정 사이도 아니고. 딱 어떻게 알아맞추셨어요. 한때 그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이잖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맞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다. 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구속되지 않았던 2인방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새벽 1시 정도였던가요?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챙긴 혐의인데요. 이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12시 반경이었군요. 국정원 돈 수수료로 구속된 안봉근 이재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모두 구속된 문고리 3인방. 예.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요리조리 참 잘 피해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분명히 핵심 측근이고 뭔가 좀 많은 게 많을 것 의혹이 같은데. 있는데 네. 어떻게 끝까지 잘 피하네 했는데 구속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아시다시피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미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근데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은 잠적을 한 상태였는데요. 예, 예. 이게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얼굴도 비치지 않았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윤석열 지검장. 네. 뭔가 묘하게 뭔가 얽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 지검장이 문고리 3인방의 입을 이 한때 충성했던 그러나 지금은 배신한 이 사람들의 입을 얼마나 더 여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정치자금 게이트로 갈지 아닐지가 결정될 겁니다. 아, 냉정과 열정 사이.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 지검장 사이에는 충성이라는 교집합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다만 문고리 3인방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 충성과 배신의 차이.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어찌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입니다. 전 이거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알겠어요.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그랬잖아요. 문고리 3인방이 매달 1억 원씩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겠다라는 시나리오들을 다들 그리셨었거든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건 사실은 그렇죠. 그들이 혼자서 어떻게 다 그걸 돈을 40억 원어치를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받아 챙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많은 분들한테 놀라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기를 1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렇게 놀랄 일만도 아닙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만 등장하면 모든 게 비밀투성이 007 작전이었습니다. 맞아요. 국정원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북한산 스카이웨이에서 길가에서 007 가방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들에게는 007 가방이 007이 가방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이 이메일 주고받을 때 예. 암호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정보원들이 주고받은 것처럼 걸그룹 이름도 나오고요. 예. 날씨, 메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전추,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 장시호까지 모두 차명폰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비선의료, 기치료 아줌마, 비선의사, 주사 아줌마 모든 게 비밀투성이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 대통령 비자금은 그중에 하나일 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최태민 때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와의 관계? 뭔가 비밀